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뉴스 주제들을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붙여 소개하고 주제별 핵심 내용을 듣기 편한 구어체로 3-4줄 정도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충돌의 급격한 격화입니다. 이란의 고위 안보 책임자 알리 라리지 아니와 측근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미자산을 대상으로 대규모 미사일, 무인기 보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고 텔아비브 등 중앙 이스라엘 지역이 타격을 받아 인명피해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은 100곳 이상 군사 보안 목표를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바그다드 미 대사관 인근과 UAE 기지 인근 등도 공격을 받았으며 정유 저장시설과 유전, 가스전, 금융, IT 인프라에도 사이버 물리적 타격이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운이 크게 지연 우회되어 글로벌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기고 브렌트 유가는 약 $100 안팎으로 급등했으며 미국은 존스법 60일 일시 면제 등 대응을 하고 프랑스 등 유럽은 조건부 지원을 제시하는 등 동맹의 반응은 엇갈리지만 추가 확전 위험은 상존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디젤과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중동 분쟁이 해상 공급을 교란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미국 내 디젤은 갤런당 $5를 넘어섰고 휘발유는 약 3.8서 3.9달러 수준으로 전쟁 이전보다 27서 28%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위험을 저울질하며 기준금리를 단관 3.5%, 3.75%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고 연내 금리 인하 시점은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과 2월 고용 둔화 등 지표와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시장의 동요입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유가와 물류 흐름을 흔들면서 헤지펀드들이 대규모 손실을 받고 원자재와 해운 섹터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미쓰이 OSK 같은 해운주는 행동주의 관심 속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 상승과 함께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었고 미 국채 금리는 상승해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가 변동하며 투자자들이 금리 경로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충격이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존스법 60일 유예 조치입니다. 이번 유예는 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 속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미국 항구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외국 선박의 미항간 운송을 허용하려는 단기 방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존스법 유예는 선박 수 정제 구조상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며 미국 해운업계와 노동계는 근로자 보호와 투명성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허리케인 대응 때도 사용된 전례는 있지만 전국적 유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 완화 움직임입니다. 미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PDVSA와의 일부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해 미국 공급을 보완하려 했으나 이는 제재의 전면 해제는 아니며 결제는 미국이 통제하는 특별 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여러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생산은 하루 약 105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설비 보수와 희석제, 인프라 투자 없이는 즉각적 증산이 어렵고 글로벌 유가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으론 에너지 안보 기여라는 평가와 함께 인권 부패 정부에 대한 보상이라는 비판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테크와 인공지능의 지속적 주도입니다. 아마존 AWS는 AI 수요를 근거로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을 제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로트 조직을 재편해 제품 채택을 끌어올리려 하며 엔비디아는 수출 규제를 준수하는 칩 생산을 재개하는 등 인프라 제품 칩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와 바이두의 에이전트 확산, 익명으로 등장한 대규모 파라미터 모델 등 업계 내 실험과 혁신도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영국, EU 등은 AI 생성물 라벨링, 저작권과 데이터 사용 규제, 수출 통제 등 정책 규제 틀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업들의 대규모 베팅과 기술 실험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규제 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연방법원의 VOA 직원 복직 명령입니다. 연방판사 로이스 램버스는 거의 1년간 사실상 중단된 미국 국제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업무를 복구하라며 유급 행정 휴직 상태에 있던 직원 1,042명을 3월 23일까지 즉시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고, 이는 캐리 레이크가 주도한 조직 축소 조치와 해고 대부분을 무효화하는 판단입니다. 판결은 BOA의 보도 독립성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며 레이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 향후 추가 분쟁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전시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과 기관 운영의 독립성 문제가 보다 큰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미 우정국 USPS의 현금 위기 경고입니다. 우정국장은 현재 추세라면 2027년 2월경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의회에 경고했는데, 우편 물량이 2000년대 중반 대비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고 2007년 이후 누적 순손실이 약 1,180억 달러에 달합니다. 법적으로 차입한도 150억 달러에 묶여 추가 대출이 어렵고, 우정국장은 의회의 차입한도 상향, 우표 요금 인상 권한 부여, 배달일 축소 등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런 개혁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의 실질적 개입과 제도 변경이 없으면 단기간 내 현금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리된 주요 뉴스 8가지를 순서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원하시면 각 주제별로 더 듣기 편한 톤이나 속도에 맞춰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